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 연천 출신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국회의원 김영우입니다. 국민 여러분, 혹시 거위의 꿈이란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여러분께 새누리당의 꿈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4년 전 국민 여러분은 새누리당에게 과반 의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새누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를 새누리당은 보물처럼 소중히 가슴에 품고 우리 사회의 병폐를 조금씩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선거만 생각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선거보다는 나라의 재정과 미래가 먼저였습니다. 필요하다 하면서도 선거에서 표 떨어질까 쉬쉬하고 넘어갔던 종교인 과세 해냈습니다. 실타래 같은 방산 비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일본 외교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했고 접점을 찾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는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죄송하게도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국회에서는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선이었던 18대 국회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몹시 우울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폭력 국회의 장면은 며칠 동안이나 TV 화면과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18대 국회 말에 폭력 국회는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로 여야 간 합의하에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지금 19대 국회 어떤 모습인가요? 폭력은 사라졌지만 국회는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국회 선진화법은 소수인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런 법도 통과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법안들은 야당에게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대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국회 선진화법의 원죄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는 일은 허망한 일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으니까요. 새누리당은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 수단이 되어버린 국회 선진화법의 벽을 넘으려고 합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지켜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국회 정상화법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동물국회, 식물국회 되지 않겠습니다. 국회 폭력을 없애면서도 소수 의견이 존중되고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는 정상적인 국회, 새누리당이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자면 아마 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셨기 때문이죠.
그 시절에는 그냥 청소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에게는 참 아픈 기억인데요. 초등학교 등굣길에 친구들과 걸어가다가 아버지가 멀리서 이렇게 길을 쓸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길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막걸리를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거나하게 취하신 날 밤에는 우리 막내는 나중에 꼭 면서기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먼지 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밤새 콜록콜록 마른 기침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깰까봐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옷을 챙겨 입으시고 출근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고된 무게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견디고 계셨던 아버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록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새누리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닌 부자를 만들기 위한 정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를 내려놓고 지지 정당을 잠깐 잊으시고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의 대한민국, 경제대국 일본과는 무척 복잡한 관계죠. 이 같은 국제관계 속에서 우린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린 IMF라는 고통과 극복의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 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결코 여야 혹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함께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개혁, 미래를 구하는 개혁.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공공부문부터 개혁하자.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야 민간 부분도 따라오지 않겠는가?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부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교육, 이제라도 보조를 맞춰보자. 잃어버린 공교육, 다시 찾아서 정상적으로 만들자. 또 어떻게 쓰는지 알기도 힘든 교육 재정, 개혁해보자. 경제하면 돈인데 금융은 또 어떻습니까? 금융권의 자율과 책임은 계속 떨어지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나만 상관없으면 된다는 보신주의, 이젠 없애야 합니다. 외국 자본에 잠식되는 금융시장,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도 뭔가 보여주자. 바로 이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입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 직결된 노동개혁은 깜깜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 명에 달하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는데요. 그대로 있으면 청년 일자리가 나오겠습니까? 남 탓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작년에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 완료했습니다. 올해 4,400여 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맙게도 민간 부분도 따라주셨습니다.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 상당수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법들은 야당의 차가운 벽을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몇 푼의 돈을 그저 쥐어주기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새누리당의 꿈이 과연 헛된 것일까요? 새누리당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시작과 끝은 결국 정치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하지만 정치가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정치에는 항상 상대가 있고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동적입니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일 안 하는 국회, 식물국회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정치인에 연상되는 단어가 문제, 쓰레기, 잘못이라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정치인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140개 나라 가운데 94위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서도 입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7%에 달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숨거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불신의 벽 앞에 당당히 마주하며 그 벽을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펼칠 것입니다. 제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개혁을 말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당의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공천권입니다. 새누리당은 바로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원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아주 치열하게 논의했고 의원총회를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확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보다 먼저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야당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야당은 새누리당을 묶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 의지, 그 정신이라도 살리고자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고 민심을 받드는 그런 경선 룰을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국민 여론이 70%, 당원 여론 30%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 100%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신인, 여성과 장애인, 청년 등 경선에서 약자로 생각되는 사람, 참전 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줍니다. 자치단체장을 하다가 중도 사퇴를 하고 출마한 사람들에게는 감점을 줍니다. 새누리당은 이것이 공정한 경선이라고 믿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뽑은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 앞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의 총선 후보는 어떤 정당보다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출된
후보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저 보기에만 좋은 후보는 험난한 현실 정치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검증받은 새누리당 후보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4대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확립하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인사청문회도 확 바꾸겠습니다. 사실관계보다는 무차별 폭로와 의혹 제기, 정쟁의 도구가 되었던 인사청문회. 20대 국회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아주 균형 있고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일과 관련 없는 특권도 내려놓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특권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합리적으로 바꾸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잘못이 있는 국회의원이 회기를 핑계로 사법부의 심판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폭력과 발목 잡기는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보완적인 상생관계 속에 새누리당은 국민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의 꿈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새누리당은 어제를 잊지 않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합니다. 차떼기 당이란 오명을 싣고자 천막 당사를 열어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태함을 느꼈을 때는 다시 시작하자며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하려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개혁, 미래를 구하는 개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꿈, 변화 앞에 주저하지 않는 개혁정당, 새누리당. 국민 여러분, 꿈이 있는 새누리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